자, HTML은 빠르게 작성을 할 겁니다. 크게 여기까지가 헤더, 여기가 본문, 여기가 부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패턴의 오버레이에서 마우스 살짝 올려보면 얘 크기가 몇이래? 103에 23이래요. 확인되셨습니까? 이 패턴 하나의 크기를 알아야 된다고요. 얘만 가져오면 돼요. 자, 지금 인덱스 HTML이 완료가 됐고요. 포토샵에서 홈페이지의 PSD를 열어주십니다. 홈페이지의 PSD를 열어주세요. 됐습니까? 자, HTML은 빠르게 작성을 할 겁니다. 크게 구조 좀 파악을 하죠. 그리고 뭐부터 파악을 해야 됩니까? 구조 파악을 했으면 구조는 어디까지가 헤더, 여기까지가 헤더, 여기가 본문, 여기가 부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뭐를 확인을 해야 돼요? 이미지, 필요한 이미지 지금 저장을 해야 되죠. 이 저장할게요. 이미지부터 저장을 하는데 지금 얘한테는 이미지가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이미지가 뒤에 있군요. 그러면 자, 이미지 6개가 있어요. 6개의 이미지를 일단 포토샵에서 확인해서 얘가 포트폴리오 01, 02, 03 이런 식으로 네이밍을 할게요. 포트폴리오 다 뒤에 투명한 거 없으니까 JPG로 하면 되겠죠. 포트폴리오 01 JPG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위에 이 오색 띠 같은 건 그냥 CSS로 구현할 거예요. 이거 이미지 아닙니다. 얘만 저장하겠습니다. 이름은 요걸로 할 거예요. 액션이 없으니까 되게 불편하네. 6개나 지금 수동을 나오고 하라는 거야 지금? 지금 저는 액션이 지워져 있어서 액션 좀 만들고 할게요. Save for web 단축키 7 겹치는 거 없고, 우클릭 duplicate layer destination new trim parent save for web 저장까지 포트폴리오 01 JPG 네. 끝에서 나한테 물어 라고 해서 스톱 할게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저장하겠습니다. 컨트롤 클릭 해당 요소 찾고 F7 녹화하는 버튼이랑 엉켰구나. 이거 바꿔야 되겠다. 잠깐만요. 옵션 액션의 옵션 단축키를 좀 바꿀게요. 다시 선택 F8 JPG 저장 02 컨트롤 클릭 저장. 잠깐만요. 퀄러티가 너무 낮다. 60은 너무 낮고요. 80 정도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 6개를 모두 저장을 해 주십시오. 이미지 폴더에 가면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바디 본문에 보시면 물결 무늬의 패턴이 있다고요. 이 패턴 선택을 하시죠. 여기 얘 요소 선택해 보면 컨텐트 BG라는 녀석에 요거 패턴 오버레이 되어 있다고요. 패턴 오버레이 열어보실게요. 패턴 오버레이 열어보면 여기에 패턴이 지정이 되어 있죠. 또 마우스 살짝 올려보면 크기가 나오는군요. 자, 그러면
자, 지금 패턴의 오버레이에서 마우스 살짝 올려보면 얘 크기가 몇이래? 103에 23이래요. 확인되셨습니까? 이 패턴 하나의 크기를 알아야 된다고요. 패턴 하나의 크기가 103에 23이래요. 그러면 새 파일을 만들고 103에 23의 새 파일을 만들어 볼게요. 그걸 저장을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파일에 new하고 크기를 103에 23이라고 한다고요. 패턴 하나의 크기를 확인하고 그거의 크기대로 새 문서를 만들겠다고요. 여기에다 패턴을 입힌 다음에 그걸 저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됐어요? 103에 23 흰색으로 하고요. 오케이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패턴을 입힌대. 패턴을 입혀볼게요. 그런데 지금 이 뒤에 있는 패턴을 보면 이거 그대로 카피해 오면 돼요. 여기에다가 쉐이프 툴로 하나 만들고요. 거기에다 패턴 오버레이 해서 이 기존에 있던 걸 그대로 카피해 오려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보면 여기 새로 만든 거, 지금 103에 23에 새로 만든 거에다가 쉐이프 툴로 그대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똑같은 크기로 103에 23 렉탱글 툴로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거 기본값이 센터로 잘못되어 있었구나. 위치 좀 잡을게요. 딱 붙이시고 흰색으로 일단 바꿀게요. 103에 23에 렉탱글 툴로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 해주면 되는 겁니까? 아까 여기 홈페이지 PSD에서 누구 컨텐트 BG에 있던 이 녀석에서 뭐를 카피해 오면 돼? 이 레이어 스타일을 카피해 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요 레이어 스타일을 카피해 오겠다고요. 컨텐트 BG에서 마우스 우클릭 카피 레이어 스타일 다시 지금 새로 만든 거에다가 렉탱글 1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 마우스 우클릭 페이스트 레이어 스타일 합니다. 우리는 섀도우 필요 없으니까 섀도우는 꺼버리고 패턴 오버레이 다시 클릭을 해볼게요. 지금 요거 하나가 반복되는 구조로 지금 해줘야 된다고요. 그대로 가지고 와서 얘를 뭐라고? BG의 패턴이라고 PNG로 저장을 할게요. 컨텐트의 BG라고 PNG로 저장합시다. 이게 색깔이 있으면 색깔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뒤에 투명한 거니까 PNG로 할게요. 세이퍼 웹 컨텐트의 BG PNG라고 저장할게요. 확인되었습니까? 패턴의 크기를 확인하고 그거와 같은 사이즈의 새 문서를 만들고 동일한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 레이어 카피 레이어 스타일 해서 새 문서에다 지정을 했다고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좀 전에 배경은 저장했으니까 닫을게요. 자, 이제 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홈의 내용을 보면 크게 하나, 둘, 세 개로 되어 있어요. 메인 헤더와 본문과 그리고 푸터로 나뉘어 있습니다. 세 개로 나누고 작업을 해보죠. 아까 우리가 UI 엘리먼트 만든 거 있죠? 거기에서 위에 필요한 것들은 불러왔었으니까 그걸 그대로 활용을 할게요. UI 엘리먼트를 세이브 에즈에서 인덱스 HTML로 저장하겠습니다. 인덱스 HTML로 하시고 제목 바꿀게요. 미니멀 포트폴리오 테마라고 할게요. 심 본문 안에는 모두 버리겠습니다. 자, 인덱스를 만들고 제목 미니멀 포트폴리오 심이라고 해서 바꾸셨으면 이제 바디에다가 작성을 해볼게요. 자, 바디가 일단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 개로 되어 있대요. 그죠? 헤더와 본문과 푸터로 되어 있답니다. 헤더, 본문, 푸터 라고 할게요. 헤더와 본문과 푸터라고 크게 세 개의 구조를 만들어 줬고 그 다음에
자, 지금 얘가 우리가 뭘 쓴다라고 했냐면 디자인에 보면 그리드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그리드를 쓸 거예요. 그리고 그리드는 부트스트랩의 그리드를 쓸 겁니다. 자, 그러면 부트스트랩에 가서 그리드를 쓸 준비를 해오셔야 되겠죠. get bootstrap.com 들어가서 부트스트랩 쓸 준비를 하시죠. get bootstrap.com 들어가 볼게요. 자, getbootstrap.com에 들어가면 우리는 지금 최신 버전인 4.3 버전을 쓰려고 하는 겁니다. 4.3 버전을 쓰는 방법은 다운로드 할 수도 있고 CDN으로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CDN으로 해볼게요. 여기 get started 들어가서 getbootstrap.com에 들어와 있습니다. get started 들어가서 소스를 카피하시죠. 여기에서 뭐만 가져오면 얘만 가져오면 돼요. 여기 요 CSS만 CDN 주소 요거 카피해 갈게요. getting started로 다시 와 있습니다. 홈에 가서 얘로 들어오셔도 되고 잠깐만 홈에 다른 메뉴 있나? 부트스트랩 CD, 홈에도 있군요. 홈에도 여기 부트스트랩의 CDN 해서 CSS only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군요. 이걸 카피하셔도 되겠습니다. 복사. 자, CSS를 주소 카피하셨으면 우리 거에 넣으시죠. 자, 커먼 CSS 위에서 로드를 하겠습니다. 외부에서 불러오는 건 항상 우리가 작성하는 CSS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아이고, 이렇게 해서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 CSS도 작성을 해야지. 커먼 CSS 다음에다가 이제 메인 CSS를 만들게요. 자, 위에는 부트스트랩의 CSS 가져온 거고 커먼 CSS 밑에 메인 CSS를 만드시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메인 CSS, 커먼 CSS 이렇게 두 개를 불러온다라고 하고 또는 메인 CSS에서 커먼을 불러온다라고 해도 되죠? 그게 되고 일단 두 개를 불러와서 커먼 CSS는 뭐가 딸려 있어요? 노멀라이즈 CSS가 딸려 있어요. 그래서 살짝 리셋이 되어 있는 버전이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러면 부트스트랩의 그리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얘의 HTML과 CSS를 잡겠다는 얘기예요. 사실 부트스트랩이 쓸 곳은 딱 한 군데뿐이 없어요. 어디뿐이 없냐면 디자인을 보시면 이 부분 그리드를 살짝 켜보면 여기 얘뿐이 없어요. 여기만 부트스트랩의 그리드를 쓰면 됩니다. 지금 얘를 다 감싸는 부모한테는 뭘 써야 될지도 파악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 너비 안에 모든 요소들이 갇힐 거라고요. 얘들은 그냥 가운데 있어. 밑에 푸터 애들도 그냥 가운데 있어 라고 하면 되기 때문에 얘들한테는 특별히 클래스명을 안 써도 되겠지만 이 부분은 이 12개의 컬럼 안에 있으니까 12개의 컬럼 안에 있으려면 클래스명을 뭘 써야 될지 부트스트랩에 가서 확인을 하고 오죠. 다큐멘테이션 가봅니다. 위에서 다큐멘테이션에서 레이아웃에서 그리드 갑니다. 다큐멘테이션, 레이아웃, 그리드로 와주세요. 오셨습니까? 얘가 작동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how it works 있죠? 찾아보겠습니다. 내려와 볼게요. 플렉스로 쓴다라고 되어 있고 안에서 컬럼이 여러 개로 바뀌는 거를 구현하려면 로우 안에 컬럼의 너비를 쓰라고 되어 있고 이걸 다 감싸는 부모한테 컨테이너가 있으면 이 컨테이너 너비가 몇이 나오는데 1200보다 넓은 브라우저 너비에서는 컨테이너 너비가 1140이랍니다. 그래서 총 5개의 구간이 미리 미디어 쿼리가 작성이 되어 있다고요. 우린 그걸 빌려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컨테이너가 필요한 부분이 어딜까를 봐야 되겠어요. 포토샵을 보면 지금 얘들을 감싸는 게 있으면 얘한테다가 뭐를 해준다고요? 컨테이너를 넣어주면 되겠다고요. 우린 그걸 누구한테 할 거냐면 메인한테 할 거예요. 자, 지금 아까 그리드를 키우기 전에 여기에 이 패턴은 전 누구의 패턴으로 적을 거냐면 그냥 바디의 패턴으로 넣어버릴 겁니다. 바디를 다 채우라고 해도 되고 또는 메인에다가 패턴을 넣겠다라고 한다면 메인 안에다가 디앱을 하나 더 만들고 걔한테다가 컨테이너를 넣으시면 되겠어요. 다 까는 것보다 여기를 까는 게 훨씬 더 빠르게 하겠네요. 바디에 까는 것보다는 여기에다 까는 걸로 할게요.
그럼 HTML에 가서 얘는 너비를 다 쓰되 여기에다가 배경을 저 패턴을 지정하겠다는 얘기니까 이 안에 div를 하나 더 만들고 걔한테다가 컨테이너라는 게 있어야 아까 브라우저 너비가 몇 이상 1200 이상일 때는 얘의 맥스 위드가 몇 1140으로 되어 있다고요. 맥스 위드 해서 그게 구현이 된다고요. 자, 큰 레이아웃의 구조를 먼저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안에 있는 구조들을 HTML 구조를 짜보도록 하죠. 헤더에 가봅니다. 자, 헤더에 보면 포토샵을 보면 여기에 지금 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어요. 이 색깔은 태그를 만들지 않을 겁니다. 태그를 안 만들겠다는 얘기는 그냥 헤더로만 만들면 저거를 나중에 CSS에서 비포나 애프터의 공간을 만들고 걔한테다가 라이니어 그레디언트로 색깔을 줄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태그를 안 만들겠다고요. 그리고 로고 메뉴가 있습니다. 헤더 안에 로고와 메뉴 작성을 하죠. 헤더 안에 로고. 우리 로고 아까 어떻게 쓴다라고 했어요? 이제 작성할 때 누구를 참조하면 되냐면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놓은 UI 엘리먼트 얘를 참고하면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로고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했죠. 그대로 카피해서 쓰겠다고요. 구조와 클래스명을 그대로 카피해서 이제 작성을 하겠다라고 우리가 UI 엘리먼트를 만든 거니까 얘를 복사를 하고 그대로 쓰지요. 그 다음에 리스트. 이 사이트의 주 내비게이션이니까 내부의 URL에 li에 제목이 몇 개였나? 3개였나? 3개 안에 A 태그 이렇게 해서 만들고 안에 포토샵의 내용 보고 글씨 넣을게요. 4개네? 4개 하나 더 늘리고 자, 여기 안에 링크는 어차피 테마 버전으로 가서 작성할 거니까 여기 안 넣어도 돼요. 우린 HTML 버전은 그냥 잠깐 스쳐가는 버전입니다. 이걸 워드프레스의 테마로 바꿀 건 여기 링크 안 넣어도 돼요. 자, 여기에다가 내용만 넣어 보겠습니다. Home, Portfolio, About, Contact. Home, Portfolio, About, Contact 해서 이렇게 내용을 넣어주고 나중에 테마에서 제목을 지정하면 등록한 제목의 내용이 여기에 나오게끔 테마 작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헤더 끝났고 본문으로 갈게요. 자, 본문에는 컨테이너 안에다가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컨테이너 안에 볼게요. 자, 지금 여기 3개는 이 3개는 바뀌지 않는 거고요. 이 6개만 포트폴리오 페이지에다가 카테고리라는 포트폴리오 카테고리에다가 글을 등록하면 글 등록한 거에 최신 거 6개가 이 메인 프론트 페이지 PHP에 나오는 구조가 되는 거라고요. 그죠? 그러면 리스트를 작성하시되 이 위에 거 3개 요거 있고 이거 어차피 똑같은 스타일로 돼 있어요. 테두리가 있고 바깥쪽에 뭐가 있습니까? 섀도우도 있는 버전 안쪽으로 살짝 패딩 같은 게 있는 요거 스타일을 구현을 해줘야 되겠다고요. 리스트니까 리스트로 작성을 할게요. 포트폴리오의 리스트라고 해서 리스트를 9개를 만들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패턴으로 테마로 지정할 때는 여기 위에 3개 남기고 밑에 거는 li 구조 하나만 남기고 글 등록하면 글의 구조가 이렇게 나오는 식으로 바꿀 겁니다. 이걸 2개로 분리하실 필요는 없어요. 리스트를 9개를 만들죠. 자, 이제 여기서 리스트를 만들 때부터 주의를 해야 됩니다. 리스트 일단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latest 포트폴리오라고 할게요. 그 안에다가 이제 li 해서 리스트를 만들 건데 여기 li 해서 리스트를 만들 건데 리스트 하나의 구조를 잡고 갈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뭘 쓴다라고 했냐면 부스트랩을 쓴다라고 했어요. 부스트랩을 쓰려면 그리드 li 하나가 그리드 몇 칸을 차지해야 되는 겁니까? 4칸을 쓴대요. 아까 디자인을 보면 그죠? 얘가 그리드 하나가 4칸을 쓴다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부스트랩으로 만들어지는 그리드는 간격을 어떻게 만들어주고 있냐면 지금 우린 여기 사이가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30이나 정도 떨어져 있을 거예요. 보더도 있어요. 보더가 있고 안쪽에 패딩도 있고 섀도우도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를 구현을 할 때에
부스트랩에 다시 가보면 여기에서 그리드를 보면 이 사이에 공간이 없어요. 이렇게 컬컬컬이라고 세 개를 쓸 건데 공간이 없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보더를 주면 얘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이거 검사 좀 해볼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등 세 개를 쓴다라고 하면 요거든 어쨌든 가로배열을 할 거 아닙니까? 가로배열을 할 때에 부모한테다 로가 있고 그 다음에 컬럼이라고 하면 이렇게 세 개가 된다고 하니까 걔를 써보려고 하는데 이거 볼게요. 1, 2, 3에서 세 개를 보면 equal에 with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검사를 해볼게요. 자, 검사를 컬럼 하나에다 해보면 컬럼 안에 지금 좌우에 이게 뭐가 있냐면 패딩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 사이가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이 사이가 떨어지게 하려면 지금 여기에다가 로우와 컬럼이 있으면 세 개를 분리되는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요. 한번 써볼게요. 여기에다가 클래스명 로우가 있어야 그 안에서 이 로의 역할이 뭐예요? 부스트랩의 전통 버전, 이 4.3 버전 말고 337 버전까지는 플롯을 썼었어요. 플롯을 써서 안에 있는 것들, 이 리스트에다가 플롯이 걸리면 이 부모의 높이가 못 알아올 거니까 이 요소의 뒤에다 공백을 만들고 거기에다 클리어해주는 역할이 이 로였지만 이게 플렉스로 넘어오면서는 얘의 역할은 뭐냐면 디스플레이 플렉스가 얘를 해주는 거라고, 얘가. 그 안에 이게 컬럼이 몇 개래? 그냥 일단은 리스트라고 포트폴리오에 리스트라고 글씨 하나 넣어보고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이게 클래스명이 뭐가 있으면 컬이라는 게 있으면 동일한 너비를 만들어 준대요. 그러면 이렇게 넣어보자고요. row라고 하고 컬럼 해서 컬이라고 하면 동일한 너비를 만들어 준대. 옛날에는 여기에 미들 디바이스라고 해서 미들 컬 MD666 지금은 4개니까 컬 MD444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너비를 굳이 지정하지 않고 어떤 브라우저 너비에서든 간에 얘 너비가 똑같다라고 한다면 클래스명 저렇게 그냥 컬이라고만 돼 있으면 3등분해서 나올 건데 여기까지 됐습니까?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을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인덱스죠? 인덱스 화면을 브라우저에서 보면 지금 얘가 3등분 돼서 나오고 있고 가운데 있나 볼게요. 우리가 컨테이너 넣어준 게 있으니까 컨테이너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면 자, 지금 이 너비 안에서 화면의 가운데 있으라고 해서 컨테이너 역할 잘 하고 있고 리스트 하나로 가볼게요. 리스트 하나로 가보면 리스트 하나가 너비를 이 네 컬럼을 다 쓴다고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보더가 있네. 보더를 줘버리면 보더와 보더 사이의 간격이 떨어질 리가 없다고요. 얘한테다가 보더를 주면 지금 사이의 간격이 없지 않습니까? 확인되었어요? 이 사이의 간격이 없다고요. 대신 얘가 안쪽에 뭐를 만들어준대? 마우스를 살짝 올려보면 여기에서 CSS의 스타일을 좀 확인을 해보면 마우스를 LI에 살짝 올려보면 양옆에 뭐가 있냐면 패딩으로 해서 양옆에 15픽셀의 패딩이 있다고요. 그 패딩이 왼쪽에서도 15픽셀, 얘가 여기에서도 15픽셀 만들어주고 오른쪽에 얘도 15픽셀 만들어줘서 이 사이가 결국에는 30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라고요. 부스트랩이. 그러니까 얘 ni에다가 클래스명을 누구 컬이라고 주시면 안 된다고요. 누구한테 줘야 돼? 이거 안에 div가 하나 있고 이제 하나로 해볼게요. 이거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리스트는 그냥 있고요. 여기에다가 클래스면 그냥 여기에 두고 얘한테다 보더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한테 보더를 줘야 되는 거냐면 이 요소 안에다가 뭐를 더 만들어 div 하나 더 만들고 얘가 content라는 클래스명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한테다 선을 줘야 되는 거냐면 얘한테다가 보더를 준다고요. 얘한테다가 섀도우를 줘야 되는 거고. 그래야 이 li 양쪽에 패딩이 15픽셀이 있을 거니까 사이사이의 간격이 30이 되는 거라고요. 부스트랩을 쓸 때는 요걸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li 구조 하나를 작성을 하고 그걸 카피해서 9개로 늘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3개의 구조는 동일하죠. 이거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대표하는 슬로건이 들어온다고요. 슬로건, 여러분의 이름, 타이틀이 들어오면 되는 거죠. 타이틀.
우리가 H1 썼고 얘가 디자인을 보면 두 번째로 중요한 타이틀이고 확인을 해보면 30의 볼드가 있습니다. 30의 볼드가 우리가 뭘 썼더라? 30의 볼드 CSS에서 가볼게요. 타이틀에서 30의 볼드가 뭐였냐고요? 30의 볼드가 헤딩 2였네요. 클래스명이. 그죠? 30의 볼드가 헤딩 2였으니까 클래스명을 얘를 쓰겠다고요. 그러면 다시 HTML에 와볼게요. H2를 쓰되 클래스명이 뭐라고요? 클래스명이 얘라고요. 그럼 CSS를 잡을 필요가 없다고요. 컬러만 지정해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아이고 헤딩 2라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안에 내용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얘 색깔이 각각 다른 건 first, second 뭐 그렇게 하면 되니까 여러분의 이름 IM 여러분의 이니셜 넣어주면 되겠고요. 이게 하나의 구조입니다. 둘, 셋 해서 super awesome 넣어주시고 카피가 안됐네. 카피 다시 공간이 이렇게 떠질 필요는 없죠. 한 줄로 처리를 하고 세 번째 그래서 글씨가 자연스럽게 아래로 나오게끔 나중에 CSS 헤더를 잡아주면 되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위에 세 개의 스타일이에요. 자, 같은 구조로 밑에도 만들어주는데 같은 구조라는 건 li 안에 div 컨텐츠가 있는 구조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됐습니까? 클래스명 헤딩 2라고 했으니까 이미 우리가 커먼 CS를 작성한 타이포그래피의 모양대로 똑같이 나오겠지. HTML 보면 이렇게 잘 나오고 있다고요. 리스트에 리셋이 안 돼 있네요. 리스트에 리셋 좀 할게요. 커먼 CSS에 가서 아까 타이틀 리셋한 거 뒤에다가 li의 리스트 스타일 난 해서 추가해 주시죠. 커먼에 가서 리스트에 블릿 안 나오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무식한 버전의 메이어 버전이 아니라 노멀라이즈 버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추가적으로 이렇게 리셋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브라우저 화면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잘 나오고 있고 본격적인 CSS는 HTML 다 짠 다음에 해볼게요. 다시 인덱스로 와서 자, 네 번째부터 이제 아홉 번째까지는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나와야 된대요. PSD를 보면 다시 한번 초기화해서 F12 해서 좀 볼게요. 보면 마우스를 올리면 어떻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온대요. 그러면 HTML 구조 짤 때부터 지금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맨 처음엔 누가 보이는데 이미지가 보이다가 마우스를 올리면 희게 흰색으로 여기를 다 채우고 거기에 타이틀 그 다음에 클릭 to see 프로젝트한 링크 그 다음에 오른쪽에 화살표 표현까지 있대요. 요거까지 됐습니까? 자, 화살표나 밑에 얘들이나 다 폰트 어썸을 쓰겠습니다. 요거 자, 그럼 폰트 어썸도 로드를 하고 오지요? 폰트 어썸에 갑시다. 폰트 어썸도 스타트 폰트 어썸도 스타트 우리는 SVG 형식으로 쓰겠습니다. 왜 폰트 형식 말고 SVG 선택해 주세요. 폰트 어썸 SVG 스크립트 카피 하시죠. 복사했으면 스크립트들끼리 모아서 로드 올라가 볼게요. 메인.js 위에 로드하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로드를 해주세요. 자, 그럼 폰트 어썸도 쓸 준비가 됐으니까 작성을 해볼까요? 로드 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리스트로 다시 와볼게요. 리스트의 구조가 어떻게 된다고요? 똑같이 이렇게 컬럼의 컨텐츠라는 구조로 되는데 타이틀 잠깐 지우고
자, 이 안에 기본적으로는 이미지가 보이고 이미지 마우스를 올리면 흰색에 누가 제목과 링크가 있는 게 올라와야 된대. 그러면 지금 이미지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위에 누가 올라온대요? div의 hover content라는 걸 만들고 해볼게요. 자, 이 소리는 기본적으로는 얘는 안 보이다가 호버의 컨텐츠는 안 보이다가 마우스를 어디에 올리면 여기 li의 마우스를 올리면 얘가 누굴 기준으로 얘 li의 기준이가 아니에요. 여기까지 채우는 거니까 컨텐츠를 기준으로 해서 absolute로 다 채우게 하겠다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이미지 위에 얘가 올라와야 되니까 얘가 형제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굴 기준으로 컨텐츠 기준으로 다 쌓아야 되니까 자식 요소로 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안에 뭐가 있답니까? 타이틀과 지금 화면을 보면 자 타이틀이 있고 얘가 있대요. 그러면 요 두 개 묶어주고 얘는 어차피 요거 하나를 구조로 해서 오른쪽에 있으라고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든가 또는 얘를 세 개를 다 묶고 이 세 개가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쪽에 여기 중앙에 있으라고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저는 그러면 이 세 개를 다 묶어 버리겠습니다. 묶은 다음에 그 안에서 또 둘로 나뉘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둘로 나뉘도록 해 볼게요. 타이틀과 링크 그리고 얘 그러면 div 안에다가 타이틀과 폰터썸 나오게 해볼게요. div 해서 설명이라고 하나 하고 그 안에 타이틀이 있고요. 링크가 있고요. 폰터썸이 있습니다. 스팬 클래스명 arrow라고 하나서 만들게요. 자, 스팬 태그를 굳이 만들어주는 이유는 이 자리에 SVG가 그대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arrow 안에 SVG가 들어오게끔 CSS를 나중에 설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타이틀의 모양을 보고 우리가 UI 엘리먼트에서 잡은 누구랑 똑같은지 확인을 해서 클래스명을 넣지요. 가봅시다. 타이틀을 확인을 해볼게요. 소스 산스 프로 라이트의 16 라이트의 16에 요거래요. 라이트의 16 타이틀에서 라이트의 16이 있던가 기본 폰트에 없네. 그러면 그냥 쓰면 되겠습니다. 정말로 없는 거야? 라이트 둘 다 라이트 맞지? 라이트의 16이래요. 그냥 그럼 바디의 폰트랑 똑같은 거니까 그냥 두면 되겠고요. 프로필의 위젯 여기에 어쨌든 뭐가 들어오는 거야? 포트폴리오의 타이틀이 들어오는 거예요. 포트폴리오의 타이틀이 들어온다 라고 했을게요. 여기에 타이틀 이름도 쓸 필요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카테고리를 만들고 카테고리에다가 프로젝트 이름이 넣으면 그 이름이 여기에 나오게끔 하면 되니까 하고 링크는 얘를 클릭하면 그리로 가는 거고 여기도 링크를 넣을 필요가 없죠. 테마 작업할 때 링크가 실제로 포스트에 링크로 들어오게끔 작업을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 안에는 아까 폰트썸을 쓴다라고 했으니까 폰트썸에서 쉐브론을 검색을 해볼게요. 폰트썸 아이콘 그래서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 얘를 쉐브론의 라이트를 쓰면 되겠습니다. 클릭해서 코드 카피해 오시죠. 여기 I 클래스로 되어 있는 카피 해서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구조가 만들어졌고 이미지 그래도 불러올까요? 이미지스 안에 어차피 똑같은 걸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테마 작업할 때 등록한 거에 특성 이미지가 들어오게끔 바꿀 거니까 그리고 이미지에 혹시 Alt로 등록되어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나오게끔 포트폴리오 01번이라고 할게요. 이 구조가 이 li 하나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요거 그대로 카피해서 6개로 늘릴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알겠습니다. 이렇게 li 구조 하나 그게 6개 있는 걸로 하시고 브라우저 화면 볼게요. 짠 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너비가 많은데 잠깐만 컬컬컬컬 해서 너비를 줘야 되겠네요. 미들 디바이스에서 3칸이라고 해서 컬럼에 줄게요. 지금 여기까지 4개까지 나오니까 이러면 안 되니까 부스트랩 좀 가볼게요. 부스트랩에서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쓴다라고 할 거냐면 그리드에서 768 이상까지는 768 이상부터는 새 컬럼을 쓰라고 해서 컬 nd에 444라고 할게요. 리스트를 이렇게 다 접으시고요. 여기에서 이게 그냥 컬컬컬이 아니라 컬 md4라고 할게요. 미들 디바이스에서 네 컬럼이라고 모두 바꿔 주십니다. 미들 디바이스에 네 컬럼이라고 바꿔 주세요. 브라우저 화면 합니다. 네, 이렇게 3개씩 나오고 있어야 돼요. li 하나의 구조는 이렇고요. 컬 md444라고 해서 4컬럼씩 써라고 해주십니다. 지금 상태에서 브라우저 화면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스트랩을 가져왔으니까 얘를 줄이면 이렇게 미디어 쿼리 구간에서 하나를 다 쓴다라는 반영이 이미 다 되어 있다고요. 자, 밑에 보죠. 이제 얘 봅니다. 그 다음에 링크가 있는데 링크 위아래로 이렇게 공백이 제대로 나오게 하려면 얘를 감싸는 블록 요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블록 요소와 위아래 공간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링크로 쓸 거고, 링크는 아까 UI 엘리먼트에서 어떻게 씁니까? 저게 노멀이니까 지금 프라이머리 btn 얘지 않습니까? 저 링크예요. 프라이머리 이거 링크라고요. 얘를 클릭하면 이거 버튼과 링크 헷갈리시면 안 돼요. 버튼은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서 전송을 하는 거고요. 링크는 페이지가 바뀌는 거라고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링크 그대로 카피해 와서 쓸게요. 이게 어디에 블록 요소 안에 있어야 되겠대. 블록 요소 안에다가 만들어 볼게요. 인덱스 html에 오셔서 지금 우리가 리스트를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리스트 밑에다가 패러그래프 해서 그 안에다가 a 태그 작성을 해볼게요. 패러그래프 만들고 그 안에다가 링크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P가 블록 요소니까 P에다가 위아래 마진을 주면 되겠죠? 이게 지금 레이스트 포트폴리오의 링크니까 클래스명을 적절히 줘서 링크라고 할게요. CSS에서 저 P 태그를 구분할 수 있게 하자고요. P 태그는 굉장히 많이 쓸 거고 컨테이너 안에서도 P 태그는 굉장히 많이 있을 거니까 걔들하고 겹치지 않게끔 이렇게 클래스명을 넣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게 글씨 뭐였지? See my full portfolio 에서 포트폴리오 갈 수 있는 링크가 여기에 들어옵니다. 나중에 우리가 카테고리 메뉴로 만들 거고 그 카테고리 메뉴에 링크가 여기에 들어오게끔 테마 작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컨테이너 안에다가 넣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1140 안에 들어올 거니까 하시고, 다음 자, 이제 푸터로 가볼게요. 자, 푸터는 뭐가 있나? 푸터가 둘로 나뉘어 있네요. 위에 푸터와 아래 푸터가 있어요. 그러면 니도 쿼트에서 쿼트 만드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소셜과 관련되어 있는 카피라이트가 있군요. 둘로 나눕시다. 푸터가 둘로 나뉘어 있다고요. div의 쿼트랑 div의 카피라이트라고 해서 두 개로 나눕시다. 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누시고 여기 안에 얘한테 배경을 주는 겁니다. 지금 너비를 다 쓰는 배경이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거고, 이 안에 내용 볼까요? 타이틀, 패러그래프, 링크. 타이틀 클릭 좀 해볼게요. 타이틀이 14의 볼드의 레귤러, 14의 볼드의 레귤러 그런 게 있던가? 14의
14의 볼드에 레귤러는 없는데 그냥 14픽셀 얘가 가장 적당하네요. 클래스명 헤딩에 6라고 할게요. 헤딩에 6가 다른 데 혹시 쓰는 데가 여기도 있고 레귤러 얘도 레귤러 UI 엘리먼트 좀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얘가 레귤러였구나. 네. 자, 요게 레귤러였었네요. 자, 그러면 잠깐만 얘도 레귤러. 두꺼운 거 빼놓고는 다 레귤러였었네요. 타이틀에 가볼게요. 위에 올라가서 지금 아까 타이틀에서 여기에서 다 폰트 웨이트를 레귤러 400으로 잡을게요. 우리가 바디에서 300으로 잡아놓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잡고 필요한 것들만 볼드로 처리하면 되니까 얘를 노멀 또는 400 또는 노멀 레귤러는 없고 이렇게 지정할게요. 좋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볼드로 바꾼 게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해 놓으면 지금 누구 H6 헤딩 6은 그러면 14의 대문자에 레귤러 나오겠죠. 그죠? 요거를 클래스명으로 쓸게요. 중요도로 따지면 포토샵 좀 볼게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 H1 아까 우리가 이거 H2 안에 여있는 거 H3 썼으니까 이 지금 섹션에서 중요한 정보로 하면 얘가 급으로 따지면 2, 3 정도 될 것 같아요. 3로 잡겠습니다. 태그는 중요도로 따지면 H3고 클래스명은 우리가 아까 헤딩 6 얘라고요. 스타일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클래스명으로 해주시는 게 좋겠다고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타이틀을 만들고 패러그래프 있고요. 링크 있다고요. 자, 헤딩은 6라고 했으니까 우린 스타일을 얘는 잡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색깔만 코트 안에 뭐 흰색으로 나오라고만 하면 되니까 다시 한번 내용 보죠. 견적이 필요한가요? 라는 글씨 카피 패러그래프 카피 링크 카피 게러 프리쿼트까지만 쓰고 화살표는 엔터티 코드를 쓰겠습니다. 오른쪽에 화살표 앰퍼샌드 오른쪽에 화살표 right에 ARR 그래서 오른쪽에 화살표이라고 할게요. 카피라이트 봅시다. 자, 지금 요 쿼트의 백그라운드를 줄 거고 얘들은 가운데 있으라고 하는데 패러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한 너비를 다 쓰고 있을 것 같은데 하면 잠깐 디자인 좀 다시 볼게요. 자, 지금 패러그래프들의 너비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 패러그래프의 너비를 보면 하나만 더 열어볼게요. about 페이지 열어볼게요. about도 그렇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싱글 볼게요. 자, 지금 제가 뭐를 보려고 하냐면 푸터에서 또는 패러그래프에서 본문에서 패러그래프의 너비가 지금 다 쓰지 않아요. 얘를 about 페이지 좀 잠깐 볼게요. about 페이지에서 본문 안에 있는 패러그래프를 선택을 했고요. 얘한테다가 가이드를 잠깐 뽑아 볼게요. 가이드 뽑아 보면 하나 둘 셋 넷 패러그래프가 4컬럼만 써요. 너비를. 그죠? 패러그래프들이 4컬럼만 쓰고 있다고요. 그러면 특정 클래스명을 넣어서 걔한테는 너비를 4컬럼만 쓰라고 할게요. 그러면 HTML 좀 봅시다. 지금 이 패러그래프에다가
사실 이 디자인에서 넓은 P는 없지만 패러그래프에다 다 똑같이 너비를 줘버리면 안 되는 게 누구 때문에 안 되냐면 여기에 포트폴리오 싱글에서 보면 포트폴리오 싱글을 보면 여기에도 패러그래프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너비는 이 부모가 만들어준 공간에서 너비를 다 쓰니까 그냥 일반적인 패러그래프 너비를 다 쓰라고 하고 우리가 지정하는 클래스명이 있는 것들만은 너비를 조금만 쓰도록 클래스명을 네로 P라는 걸 만들게요. 클래스명 네로 P가 있으면 너비를 4컬럼만 쓰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도 공통적인 스타일이니까 이 네로 P를 어디에다가 커먼에 만들겠다고요. 커먼에 가서 만들게요. 네로 P에다가 너비를 주겠다고요. width 해서 여기 부분에서 그냥 CSS 잡을게요. 네로 P의 너비만 잡겠습니다. 컬럼 4개는 너비가 몇이냐? 370 정도 되는군요. 그래서 화면의 가운데라고 할게요. 그래서 패러그래프 이렇게 가운데 있도록 하겠습니다. 카피라이트 안에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SD를 보면 가이드 잠깐 꺼보죠. 자, 여기에도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타이틀, 패러그래프, 타이틀, 패러그래프, 패러그래프, 리스트, 그리고 내용의 구분선 밑에 카피라이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으니까 자, 우리가 아까 UI 엘리먼트에다가 했던 거 똑같은 구조, 위에 거와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거에서 색깔만 다른 거니까 구분을 하죠.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우리가 아까 태그로 카피라이트라고 구분을 해놨으니까 똑같이 헤딩의 타이틀, 패러그래프까지는 똑같습니다. 똑같고 내용만 다른 거니까 포토샵에서 카피해서 쓰시죠. 타이틀의 스타일, 패러그래프의 스타일 동일하죠. 이렇게 동일하게 좁은 P라고 해서 네로 P라고 작성을 해 주시고 패러그래프가 하나 더 있는 거죠. 예, 또 패러그래프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더 만들고 포토샵에서 카피해 온 거 넣되 여기에서는 그냥 다음 줄을 BR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링크가 있는 거죠. 링크는 지금 얘를 클릭하면 메일을 보낼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A 태그로 작성을 하지요. href 해서 여기에다가 메일을 보낼 수 있게 뭐라고 메일 to 라고 해서 메일이 보내줄 수 있게 하고 A 태그 안에다가 메일 주소도 있어서 아웃룩을 안 쓰는 사람은 이 메일 주소를 카피해서 메일을 보낼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패러그래프의 내용까지 넣어주시면 부터 안의 내용들은 다 정리가 되겠습니다. 저장하고 일단 입력한 내용들이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아래 이렇게 다 잘 나오고 있고 여기까지 되었습니까? 포토샵 좀 볼게요. 자, 지금 홈에 PSD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카피라이트를 안 했구나. 카피라이트 부분 볼게요. 내용의 구분선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데 내용의 구분선도 지금 보면 끝으로 갈수록 흐려지게 되는 컨셉이에요. 이것도 CSS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카피라이트 보죠. 내용의 구분선 하나, 자, 카피라이트 안에다가 내용의 구분선 하나, 그 다음에
패러그래프하고 얘가 컬러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클래스명을 카피라이트에 얘만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니까 텍스트라고 할게요. 그래서 요 C 모양은 동그라미에 C로 나오는 걸로 바꿀게요. 엔터티 코드에 카피 해서 하고 연도는 대충 바꿔놓죠. sim by 우리가 만들 거니까 우리 이름 넣을까? 이렇게 해서 카피라이트 안에 패러그래프까지 카피라이트 텍스트 넣어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지금 인덱스 HTML이 완료가 됐고요.